자, 시작해 봅시다. 빨리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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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브레이킹 첫날이네요. 다들 읽어보셨나요? 네. 정훈 작가님 얼마나 읽으셨어요? 일부 읽었습니다. 일부. 오. 또 다들 어느 정도 읽으셨어요? 현주 작가님. 128페이지요. 128페이지. 오, 좋습니다. 먼저 작가님. 원재 작가님 어느 정도 읽으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민정 작가님요? 80페이지. 어느 정도 읽었어요? 저는 66. 66. 저도 비슷하게 읽었습니다. 66 정도. 66 정도.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도 일부 정도는 어느 정도 읽으셨네요. 책이 저는 제일 좀 저번에 목적 생각하게 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간략하게 정리하고 좀 넘어가자면 결국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결국 핵심은 우리의 어떤 명확한 의도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수반하는 어떤 감정 상태가 있어야 된다. 그게 어떤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강의에서는 짧게 얘기했지만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해하면은 결국 좀 더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접점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 책은 결국 그래서 그 명확한 의도와 감정 상태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게 될 거고, 그럼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는 결과 자체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문으로 들어가면 그 13페이지 보면은 이 책의 목표가 나와 있죠. 첫 줄, 원하는 삶을 만드는 법. 네. 근데 핵심이 이 결국에는 13페이지 이제 세 번째 단락이네요. 나는 사람들이 진실로 마음을 바꾸었을 때 건강과 삶의 질이 놀라울 정도로 변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었을 때. 그럼 물을 수 있겠죠. 뭔가 마음을 바꾼다는 게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뭘까? 마음을 바꾼다는 게. 그리고 항상 이제 강의 때도 항상 얘기했고 팟캐스트 때도 엄청 얘기했지만 그 정주영 회장도 그렇고 이나훈을 가져오도 그렇고 그 생각하라 부자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나폴레옹 힐도 그렇고 그 모든 어떤 부를 이룬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그냥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냥 그거예요. 그냥 마음의 모든 것도 달렸다. 그러니까 이나무를 가져오도 그냥 70년 동안 경영하면서 깨달은 단 한 가지가 그냥 인간은 마음먹기에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렸다라는 거고. 좀 어떻게 보면은 심플한 것 같은데 진짜 그게 엄청나게 좀 진리란 걸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 이나모리 가족 책이나 그런 경영자들이 쓴 책들을 읽고 솔직히 좀 좋은 소리 하네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마을 먹는 거 자체가 그냥 뭐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도 진짜 그게 팩트구나.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었고 또 이 책 읽으면서 다들 이제 피드백 주시는 게 그 뭐 끌어당기의 법칙 같은 거야 이런 이제 말씀들 많이 주시는데 그거랑 또 어떻게 좀 다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이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뭔가를 막 왜 생생하게 그리고 상상하고 느껴라 왜 이지성 씨가 쓴 왜 그 네 뭐였죠? 비비드 드림 네 생생하게 그리는 만큼 돌아온다라는 개념이 이거랑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같은 것들도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책들을 읽고도 명확하게 적용하는 거는 좀 힘들었는지 같은 것들도 같이 이해하게 될 것 같고. 유섭 대표님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오, 안 덥습니까? 안 더워요? 괜찮습니다. 네,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화이팅, 화이팅. 지성 작가님까지 들어왔네. 오. 지성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좋습니다. 좋았다. 뜨겁다. 와, 아침 이 시간에 들어오기 쉽지 않았을 건데. 야,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좀 서머리를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원하는 삶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덥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겁니다. 이게 이 서문을 읽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제일 좀 핵심이 뭔 것 같았어요. 혹시 서문을 읽으면서 결국에 이 원하는 삶을 만드는 법이고 진실로 마음을 바꾸는 게 그거고 마음과 물질이 어떻게 연결돼 있으며 이런 원리를 몸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설명할 예정인데 이라고 해놨는데 또 15페이지의 중간 단락에 보면 이 책에서 나는 삶에서 중요한 변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고자 최선을 다했다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죠. 또 마음과 생각과 느낌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면 외부 환경은 마음 이 외부의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다 라는 걸 볼 수 있었는데 핵심이 뭐라고 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서머리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정훈 작가님 순서대로 읽어라. 그것도 맞죠. 순서대로 읽어라도 핵심이기도 했죠. 근데 결국 가장 한마디로 좀 함축해서 우리한테 어떤 액션을 제시하는 부분들은 뭐 어떤 부분이 있어요? 어, 네, 민정 작가님. 쉽게 변화하는 데 있어서 네. 당신을 가로막는 과거의 생각들이나 믿음이 무엇인지 어, 바라보고 변화시켜요. 네네네, 네, 그 얘기도 맞아요. 그거 어디 나와 있어요? 페이지에 네, 어, 밑에 달라 바로 위였죠? 네, 밑에 타고 바로 했죠. 그죠? 그 첫 줄이 저는 핵심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네네, 정훈 작가님 손 드셨네. 정훈 작가님 이 책의 핵심이 뭐라고 봤어요? 예, 그냥 이 맞지? 책에서 나온 거는 이 모든 정보의 목적은 당신이 무언가를 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네, 거기에 줄을 쳐. 네. 그거 어디 있어요? 16페이지 두 번째 단락 중간에. 네. 네네네네. 그렇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읽고 단 하나 해야 되는 어떤 액션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결국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16페이지 세 번째 단락이라고 봤어요. 진정한 힘은 자신의 믿음을 자세히 보기 시작할 때 나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요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문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굉장히 많은 이 책을 좀 포괄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진정한 힘은 자신의 믿음을 자세히 보기 시작할 때 나온다. 이거를 이제 다들 이 책의 골자를 이해할 정도로는 다들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일지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환경식. 환경시간, 몸을 넘어서야 한다. 그게 좀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힘은 자신의 믿음을 자세히 보기 시작할 때 나온다고 했는데, 손님, 네, 현욱 작가님. 제 네, 생각은 현욱.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믿음을 자세히 보기 시작할 때 나오는데, 제 믿음을 자세히 보려면은 사실상 그러니까 제가 믿고 있는 게 진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지능을 쌓는 게 핵심인 것 정보들 쌓아보 네, 보는 그래서 것도. 그래서 더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끔 나를 만드는 약간 그런 게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정확할 때 자신 더 믿게 되는 거예요. 네, 자식이 원하는 게 명확할 때,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는 네,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네, 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뭔가 자세히 보기 시작할 때가 네, 이게 이제 뭔가 좀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네, 여기 지성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네,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뭔가 나를 디테일하게 좀 자세히 보기 시작할 때 그때 믿음이 나온다. 네네. 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디테일하게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고. 또 재영 팀장님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가, 원하는가. 음,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그 믿음이 있는가 자체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환경, 시간, 몸 자체는 부차적인 문제다. 바꿀 수 있음. 네. 실제로 재영 작가님 이번에 목표를 제대로 세우고 실천하면서 좀 느꼈던 거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거였어요? 아, 네, 내가 이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진짜 원한다면 이제 우리 목표 세우기 공부할 때 그거 안 하면 불편한 상황 생각하지 마. 네, 그리고 그거에서 어떤 보상이 돌아오는가에 대해서 인식하고 네, 그걸 하고자 할 때 주변에 있는 그런 일단 내 몸이 이제 그런 피곤함이 일단은 사라지는 거를 경험했고 네, 또 시간도 얼마가 주어지느냐 그러니까 그전에는 시간에 쫓겼는데 부족하지 않으니까 이까지 할 수 있을까인데 일단은 그때까지 어떠한 목표에 대한 근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네. 시간도 어떻게 보면 단축되는 똑같은 시간입니다. 음, 그리고 환경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떠한 방법들을 찾게 되니까 환경도 바뀌는 거죠. 네, 이 목표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음, 부분에서 내 내면에 있는 믿음을 보라는 게 그게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환경, 몸, 시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만들어낼 수 있다. 더 목표를 이루는데 음,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좀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아, 좋습니다. 민영 작가님 손 드셨네요. 약간 조금 더 생각해봤는데 네, 그 자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네, 생각이나 느낌, 그 네, 뇌의 언어와 몸의 언어가 일치하는지 네, 그거를 바라보라는 것 같았어요. 네, 그게 반대 방향이면 저희가 네, 진정한 힘을 발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와, 나는 뇌로는 원한다고 생각하고 되뇌이는데 내 몸은 이거 못할 것 같아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진정한 힘은 발휘할 수가 없고 변화할 수 없다는 거. 아, 완벽 정리를 좀 해주셨네요. 와, 그렇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 변화는 이 책에서도 나중에 다시 읽겠지만 어떤 명확한 의도와 느낌 상태가 일치돼야 하는데 그게 일치 안 돼 있는지를 관찰하면은 실제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다. 그럼 그런 어떤 예시 같은 걸 한번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냥 네, 현욱 작가님. 약간 사소한 거긴 한데 제가 여기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엄청 더웠거든요. 네, 근데 엄청 더웠는데 사실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덥다고 느끼고 이렇다는 건 사실 뭔가 내 생각하고 마음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어떠한 저는 여기 와서 그 뜨겁게 하려고 여기 왔고 사실 그런 목표인데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네. 그래서 그냥 이것만 신경 쓰면 되겠다. 이런 음,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한가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죠. 저는 이런 사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국 매트릭스 얘기했었잖아요. 결국 우리가 어떤 갇혀 있는 어떤 믿음들, 이 결국 돈에 관한 걸로 그 어떤 예시를 들면 돈에 관한 것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 동생 영주 작가님하고도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고, 또 많은 어떤 저와 사업을 하고자 하고 어떤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돈 자체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거부감 자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이 돈을 받아도 돼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냥 뭐랄까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실제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치가 진짜 크고 명확하게 근거가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내가 받아도 되냐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돈 받는 게 미안한 거야. 미안하니까 그런 뭐랄까 이 돈을 그런 무의식적으로 이게 거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좀 그런 게 있어요. 옆에 내 친구가 하는 건 당연하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만약에 내 친구가 사업하고 있고 그 친구가 잘 되고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러면 그 세계가 당연해지는 거죠. 그냥 당연한 거야. 내 눈에 보이니까. 근데 뭐 근데 우리 주변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전혀 없고
한번 닮을 수 있는 롤모델 자체가 없다. 그런 어떤 세계 자체에 살아본 적이 없다. 그냥 내가 그냥 직장 생활하고 그냥 내 주변에 다 직장인들이고 뭔가 내 친구들 왜 그 끼리끼리 다 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걸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대로 나아갈 수조차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왜 그 저희가 밥 먹으면서 또 얘기했던 어떤 토픽이기도 한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그 질문을 던졌어요. 이건 제가 책에서 읽었던 내용. 생각의 힘을 말하는 책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한 10, 막 1년에 막 2, 30억씩 벌어요. 그냥 현금으로 막 그 정도도 뭐 어떻게 보면 완전한 부자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뭐 어쨌든 부자라고 봤을 때 그 부자가 지금 이 순간에 모든 물질적인 어떤 자원이 없었어요. 인적 자원도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랑 동일한 입장으로 돌아왔어. 그럼 그 사람이 그 시간이 흐르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령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랑 동일한 환경으로 딱 돌아왔어. 아, 동일한 환경이라는 게 마음과 생각까지도인가요? 아니요. 그냥 물질적으로. 아, 그러면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이게 굉장히 파괴적인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파괴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잖아요. 결국에 어떤 조건이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생각 자체가 성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멘탈리티와 정신 생각 자체를 바꾸면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부자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돈 버는 거 그 자체에 대해서. 못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성공한 사람들은 나랑 다른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들여다봐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 그런 어떤 잘못된 믿음들이 이렇게 저렇게 중첩되어 가지고 지금의 나의 어떤 현실 자체를 만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책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진정한 힘은 자신의 믿음을 자세히 보기 시작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체를 왜 우리 세계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는 어떤 세상에 대한 믿음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관찰자 효과가 일어났고 이 책에 따르면 실제로 어떤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바꾸면서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힘은 자신의 믿음을 자세히 보기 시작할 때 나온다. 자신이 내리고 있는 믿음의 뿌리는 종교, 문화, 사회, 교육, 가족, 미디어, 심지어는 유전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자기 믿음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로막고 있는 과거의 생각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연습생에도 이제 그 지망생에도 적용된 어떤 마인드셋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떤 내 스스로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 목적 목표 생각하기에 이 책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공부하지만 브레이킹 이 책을 공부하지만 이 책을 기반으로 한 다른 책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특히나 성공의 법칙 같은 책들. 그러니까 그 실제로 거기서 주장하는 책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내 스스로를 생각하는 자아상이 나의 모든 걸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현실은 내가 나를 얼마나 믿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자체에.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이제 무궁무진하게 좀 변화할 수 있는 건 거죠. 어떤 당연히 유전자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도 차지하지만 그거를 능가할 수 있게끔 된 게 뇌의 기본적 기능이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유전자적인 것 자체를 후천적으로 생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실은 우리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유전적으로 타고난 뇌의 성향과 그 어떤 이런 내면적인 믿음 자체가 상충된 걸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사실은 통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드웨어 자체가 믿음대로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게끔 되는 게 인간의 기본적 속성이다. 그게 기본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좀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로 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들을 얘기하는 게 이 책의 골자고, 네, 그런 거,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들은 우리의 어떤 세간을 잠식하고 있는가 자체를 살펴보는 게 이 책의 목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 책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서문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 읽을 때 서문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서문은 이 책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개괄이에요, 개괄. 그러면은 이 책의 모든 것들이 일관성 있게 서문 안에 녹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서문을 이해하는 게 책을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전 그래서 서문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편이에요. 앞으로의 책들도 그렇겠지만 이 책에서도 그런 의미가 있죠. 특히나 디스펜자 씨 이분은 그 굉장히 뭐랄까요, 꼼꼼하게 책을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일관되어 있고 책 자체가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근데 어떤 변화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 네, 17페이지에 그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도 변화 앞에서 멈칫거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다. 정말 그렇죠. 정말 그렇죠. 저희 목표 생각하기에서도 단기적 사고의 함정에서도 얘기했듯이 아무리 우리가 지향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이득이 된다고 돼도 결국에 지금 이 순간의 어떤 감정 상태와 느낌 자체에 매몰될 수밖에 없고 이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그 나중에 어떤 우리가 명상하는 방법을 익히게 될 건데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변화의 궁극적인 상과 목표가 뭐냐라고 보면은 그 여기 있겠네요. 연습실이니까. 그 명상하는 뇌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데니얼 골먼이라고 그 삼일체론 그러니까 뇌과학자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가는 뇌과학자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명상에 대한 책을 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명상은 조금 비과학적이라고 여겨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조금은 좀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거라고 치부받기도 했었는데 가장 어떤 객관적인 과학적 팩트를 공부하는 데니얼 골먼이 명상하는 뇌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게 한국어 번역이 명상하는 뇌지 실제 그 원서 제목이 그 뭐냐면 영속적인 변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뇌의 영속적인 변화. 그러니까 뇌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진화해 오면서 진화의 끝단값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영속적인 변화가 뭘 뜻하냐면 그냥 변화하는 것 자체가 인간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책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고 왜냐하면 환경 몸 시간에 그 종속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극단값까지 가면은 실제로 명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뇌 상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게 기본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환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과 상황 자체에서도 그냥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그냥 더 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라고 항상 얘기하는 그거를 그러니까 마주하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 디폴트 값이 되는 그런 상태까지 우리가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상태까지 가면 우리가 실제로 어떤 상태가 되는 걸까요? 변화가 두렵지 않으신. 변화가 두렵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막힘없이 다 돼요. 막힘없이 다 된다. 그쵸? 정정당. 네, 정주영 회장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는 창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구축하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책의 핵심이죠. 첫 줄, 서문 첫 줄이었죠. 서문 첫 줄. 원하는 삶을 만드는 법이라는 거죠. 실제로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 네. 그게 이 책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영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에 대한 공부를 할 거다. 그리고 이거에서 나중에 목적목표 생각하기 위해서 파생된 책들이 진짜 많은데 궁극적으로 가면은 그
그 캐닐버를 같이 공부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실제로 그 여기서 그 믿음들, 그러니까 진정한 힘은 자신의 믿음을 자세히 보기 시작한 때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결국 우리가 문화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어떤 의식의 패턴들,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는 믿음의 변화들을 우리가 개발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 안에 갇혀 있어서 사고할 수밖에 없는지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그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계속해서 과거에는 어떤 믿음 안에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이다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앞으로 사회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을 거고, 이거 좀 앞서간 이야기지만 또 우리 개인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뭐 공부하는 시간들이 올 수 있겠죠. 어, 18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좀 구조화해 놨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인간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자체에 대해서 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책도 실제로 그렇게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그 세 번째 단락인가요? 네 번째 단락이네요. 지식을 받아들이고 아는 것, 그리고 어떤 기술이 몸에 별 때까지 배운 것을 적용해 실천 경험을 쌓는 것, 체득하는 것이 지금까지 삶을 키워온 방법이다. 일 것이다. 네.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이처럼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적용하는 과정이 다 필요하다. 떠오르는 거 없어요? 여기서? 아, 본격적. 맞아요. 본계적이에요. 본계적. 기본적인 본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이 책에서도 명상을 얘기하지만 만약 기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를 이해하면은 그거를 그 훨씬 더 심층적으로 적용해서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단순히 기도를 해야 돼서 한다, 명상을 해야 돼서 한다. 그럼 뭔가 이것들이 어떤 내 몸에 어떤 적용점들이 있는지, 어떻게 실제로 뭐랄까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자체를 모르면은 더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그 지식을 받아들이고 아는 거, 그러니까 그걸 왜 아는지 자체에 대해서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실행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의 어떤 구조 자체가 그거보다 일정은 결국 써머리고, 그 일부는 써머리고 일부는 그러니까 변화 자체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변화 자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를 얘기하기 전에 뭔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2부 그 뇌와 명상, 그러니까 21페이지에서 그 서머리 개괄해 주는 거에서는 실제로 우리 몸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명상이란 거는 이 책 표현을 잠재의식에 들어가는 법인 거죠. 실제로 내 마음, 어떤 생각, 느낌 거기에 의식적으로 접근하는 그 방법이 어떤 명상이라고 제시하는 거고, 그런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부가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액션 해야 되는가, 어떻게 명상해야 되는가 자체가 나오거든.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25페이지 25페이지 볼까요? 네. 25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밑에 줄에 그 사람들은 올바른 지식을 얻었을 때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한 것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되는지부터 알아야 된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좀 바로 액션으로 옮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른 채. 근데 왜 그런지,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를 알면은 훨씬 더 그걸 작동시키기가 쉽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라고 치면은 뭐 요즘은 뭐 자동차 엑셀만 밟아도 가니까. 근데 예전 자동차 같은 거는 이 자동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아도 어떻게 바뀌었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면 오히려 운전하는 것도 훨씬 더 매끄럽게 할 수 있겠죠. 그런 느낌인 거죠. 네. 네. 24페이지에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무엇을 왜 하는지 이해할수록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방법까지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키는 실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 큰 힘과 의도를 갖게 될 것이다. 오케이. 이까지가 서문입니다. 서문. 서문으로 한 30분 떠들었네요. 1부 넘어가 봅시다.
이게 진짜 재밌어요. 한재 작가님 들어오셨네요. 한재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재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한재 작가님은 그 저희 연습생 2기분이시고요. 그 한재 작가님 몇 기시죠? 한재 작가님 그 기수별로 이제 인사 각도 달라지는 거 아시죠? 한 기수당 30도니까 3기 차이 나면 이제 90도고요. 네. 6기수 차이 나면 이제 그랜저리라고 하시죠. 180도 이제 몸 다 접어가지고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상태 아닌 것 같아서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까지는 서문을 마쳤고요. 네, 이제 일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재밌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 민정 작가님도 어제 같이 얘기하다가 이렇게 그 말씀해 주셨는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살면은 그런 어떤 세팅 값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뭔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귀납적 사고 자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환경값 자체는 물질적인 것들은 세팅돼 있고 이 물질적인 것들을 뭐랄까 뭐 어떤 생각이랑 어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따로 떨어져 있는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떤 그 시사점을 많이 넘겨주는 게 나중에 저희가 그 배우게 될 사분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거기서는 실제로 이제 물질적인 거랑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있는 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통합된 어떤 관점을 제시하지만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제시하는 게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하고 결국 생각하고는 연결돼 있다는 거 자체를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뉴턴 데카르트식 사고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떨어져 있다는 생각들. 근데 실제로는 나중에는 여기서 제시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생각이랑 물질은 다르지 않다. 곧 연결돼 있고 하나다. 그걸 이제 제시하는 거고요. 요게 대한 것들은 다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턴 데카르트식 사고는 방금 얘기했던 어떤 물질적인 것과 생각은 떨어져 있다는 거고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좋아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과거에는 어땠냐면요. 옛날에는 만약에 어떤 과학이란 게 없었던 시기, 중세 어떤 이전 시기로 돌아가 봅시다. 한 500년대 미만. 그때는 사람들이 세상을 우리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랑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과학적 사고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세상을 대하고 느끼게 될까요?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게 어떤 의미예요? 약간 지구가 둥근데 지구가 네모나다. 그래서 바다 끝으로 가면 떨어질 거다. 그렇게도 하죠.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거. 보이는 대로 지구가 생각한다. 보는 게 아니라 아, 태양이 이렇게 지구 주변을 돌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지. 뭔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보이는 대로. 근데 그건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네, 지금도 사실은 뭐랄까 우리가 관찰되어지는 부분들 밖에 볼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근데 맞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사물 그 자체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랑 다르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뭔가 인격자를 투영해서 뭔가 자연들을 대하는 거죠. 만약에 번개가 친다. 그럼 번개가 치는 것들은 뭔가 내가 뭔가를 죄를 범했기 때문에인 거다. 뭔가 하늘이 놓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물건을 보면 그 물건은 내가 곧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결국에는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그 결국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지금은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펜이 사실 어떤 플라스틱이다. 그러니까 객관적 어떤 사물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우리도 뭔가 인간을 보더라도 인간이 그러니까 유전자 딜리버리다 같은 객관적 뭔가 과학적인 관점으로 사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펜은 내가 사용하는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인해서 글씨를 쓰는 무엇이라는 행동과 전혀 이어져 있지 않았, 완전히 이어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과학적인 어떤 그게 이제 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냐면은 이제 그 프랑스에서 이제 계몽혁명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그 뭐랄까 이런 과학적인 사고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데카르트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체계를 이제 과학적 사고 자체의 첫 체계를 세웠다고 볼 수 있거든요. 데카르트가 언제 사람이냐면요. 1500 후반대요. 1590 몇 년도에 이제 태어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33페이지 보면 그렇죠. 궁적으로 데카르트는 마음과 물질의 개념에 이원성을 부여하는 믿음의 체계를 세웠다고 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따로 떨어뜨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생각과 물질을 따로 떨어뜨려 생각한 거예요. 내 생각이 따로 존재할 수 있다. 물질과 다르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 뉴턴의 생각으로 이어졌고 뉴턴이 이제 1600년대 중반 사람이고 그러니까 한 5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50년 뒤에 태어난 사람한테 영향을 줘서 실제로 이때부터는 어떤 기계주의적 사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 어떤 에너지와 이 물질적인 것들 따로 떨어뜨려 생각해서 이때부터 생겨난 게 어떤 산업혁명 같은 어떤 것들.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촉발한 게 사실은 그거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그게 완전 이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계주의적인 사고가 그러니까 정신과 어떤 생각과 세상의 실체 자체가 완전히 떨어져 있다는 개념이 극단값으로 갔을 때 세계대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떨어질 수 없고 뭐랄까 연결돼 있는 어떤 접점을 찾지 못했을 때 그냥 뭐랄까 인간은 결국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라는 어떤 기준 자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좀 무너진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나오죠.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어떤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읽었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35페이지에 35페이지에 첫 단락이네요. 이원론적 데카르트 뉴턴 모델은 모든 것의 가장 기본 단위인 아혼자 수준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물질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파동과 입자이며 관찰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상태가 결정된다. 이거 아마 처음 읽으셨을 때 엄청 이해가 안 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이해는 되시죠, 다들? 네. 네. 그래서 양자 물리학이라는 새로운 과학 분야가 탄생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36페이지에 그것들이 제대로 좀 나오는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 과학 시간에도 이거 배웠잖아요. 수수깡이 이거 꽂아가지고 그렇게 봤었잖아요. 원자 모델. 그래서 뭔가 딱딱한 뭔가 원자 자체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원자가 존재하고 거기 도는 뭔가 이런 것들이 존재할 거다.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있을 거다. 근데 걔를 좀 더 해체해 보니까 사실은 실제로 양자역학적 모델은 원자핵이 완전 조그맣고 전자구름에 좀 둘러싸인 형태인데 근데 37페이지에 있는 어떤 그림을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 상태다. 아무것도 없는. 원자도 사실은 네. 그렇죠. 정원 작가님 왜 그림이 없지 했는데 이게 팩트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에너지 장이고 관찰자가 생겨났을 때 그 원자 자체를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어떤 물질 차원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관찰자가 있어야지 곧 물질 자체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37페이지에 이거에 대한 정의가 그거죠.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물리적인 것들은 단단한 물질이 아니다. 그보다는 온통 에너지 장이거나 정보의 주파수 패턴에 가깝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어떤 것이기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재밌는 개념인 것 같아요. 어떤 것이기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근데 나중에 나가보면은 그 모든 것이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런 개념이 나오거든요. 41페이지네요. 무한히 가능한 현실이 관찰자를 기다리고 있다에 나오는데 모든 것이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에너지 장 자체에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처음에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 어떤 에너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에너지 장인데, 근데 사실 거기에는 모든 무한한 가능성을 담고 있잖아요. 관찰자 효과가 그 나타나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면은 물질, 네. 관찰하기 전까지는 무엇인데 또 그렇죠. 무한한 가능성인데 요 무한한 가능성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인간이 관찰자로서 생각과 의도와 감정성을 가지는 순간부터 그게 물리적 차원으로 이제 붕괴된다,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네, 그게 파동 함수의 붕괴라는 양자 물리학의 개념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관찰자가 있을 때 물질이 된다. 그럼 이거 바꿔 생각해 볼까요? 그럼 진짜 현실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뭐랄까 이거 만질 수 있는 어떤 박정주라는 존재가 있고 뭔가 물질이 있는 어떤 세계 자체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는 착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자아는, 그러니까 진정한 자아는 사실은 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다. 그냥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는 그 상태와 정신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다. 그냥 우리가 누구냐고 했을 때, 그래서 사실 여기서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 추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다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왜냐면 양자 차원에서는 모두가 다 연결돼 있고 그 안에서는 그게 진정한 나인 거죠. 진정한 자. 그리고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떤 재밌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럼 그 인간의 어떤 존재 자체에 대해서 좀 고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딥하게 좀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 딥하게 오늘 이것만 좀 다루고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에 살 때, 그러니까 항상 마주하는 토픽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사는 게 과연 옳은 걸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답을 내는 것들이 사실 그렇게 뭔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고 뭔가 해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좋고 사랑하고 뭔가 기여하는 일을 사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고찰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찾은 거는 사실은 또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뭐랄까 좀 그렇게 이렇게 딥한 대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게 어떤 사랑이라는 개념이었죠. 어떤 이타심 자체의 개념들. 근데 그걸 더 딥하게 들어가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완전히 이 개념을 이해하면서 해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게 있어. 우리가 결국 어떤 믿음의 우리가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믿는 것 자체가 나 스스로. 그럼 그 믿음 자체에 대한 것들 이 좀 궁극적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가볼게요 한번. 그러면 인간일 수 있는 어떤 이유이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제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처음에 빅뱅이 딱 촉발이 됐어요. 그리고 원자들이 뭉쳐서 분자가 되고 분자들이 뭉쳐서 뭐랄까 하나의 세포가 되고 세포들이 모여서 동물이 되고 동물들이 모여서 뭐 인간이 되고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진화적으로 그렇게 왔는데 그 사실은 그게 굉장히 불가능해요. 어떤 의미냐면 그러면은 원숭이들 천만이 풀어놓고 시간이 흐르면은 셰익스피어 같은 어떤 위대한 문학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단백질 합성이 더 높은 어떤 차원의 어떤 분자로 자연스럽게 결합된다는 것도 확률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공부했던 거는 결국에 그거잖아요. 물질적 차원으로 그 붕괴되는 거 자체는 명확한 의도 자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이 될 수 있었던 어떤 이유와 그런 어떤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가만히 있으면. 그럼 그거를 통해서 그 우리 인간이 될 수 있게끔 만든 명확한 의도 자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어떤 무한지성이랄까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될 수 있었던 우주의 의도 자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얘기하는 어떤 신의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그냥 어떤 원자와 분자 상태로 존재했을 때에 그러니까 인간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럼 불가능하다. 그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에너지 장 차원에서 명확한 의도가 생겼을 때 물질적 차원으로 붕괴된다고 했을 때 인간이 될 수 있었던 명확한 의도 자체가 존재하고 우주 전체를 이제 포괄하는 그걸 봤을 때 좀 신의 개념에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그 신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요쪽에서 말한 무한지성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결국 우주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에너지 차원을 볼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요. 그 계속해서 차원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원자 자체가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 분자 자체로 합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원자량은 엄청 많잖아요. 근데 분자는 상대적으로 원자보다는 분자량이 작겠죠. 왜냐하면 원자들이 합성돼서 분자가 만들어지는 걸 테니까. 그럼 그거보다 그 분자들이 합성된 게 결국 어떤 세포 같은 개념이 들일 거 아니에요. 어떤 그럼 그 세포들은 그 분자보다 양이 작겠죠. 절대적으로. 그러면은 그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또 어떤 것들을 만들어냈을까? 그러니까 결국 그 다음이 정신적인 차원이에요. 그냥 물질적인 어떤 차원들을 기반해서 만들어낸 게 어떤 정신적인 차원이고, 그러니까 어떤 동물들도 정신적인 차원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차원들. 그걸 넘어서는 차원이 뭐냐면 이제 좀 더 영적인 어떤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고찰할 수 있는 의식, 그 완전 고차원적인 의식의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 상태는 계속해서 그런 어떤 무한한 그 가능성을 가지는 우수 지성이랑 맞닿아지는 어떤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화하고 나아간다. 인간 상태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체를 물질적인 것 자체로 규정해 버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실제 본래 차원에서 모습을 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얘기가 좀 딥해지긴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래서 좀 더 고차원적인 차원으로 우리 실제적인 현실의 차원을 이해해 나가면 나갈수록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 그 넘어서 어떤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포괄해 나가고 이타적인 방향으로 뭔가 성장해 나가는 그 흐름과 우리는 다르지 않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개념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포괄적으로 이타심의 방향을 좀 늘려나가는 어떤 방향들인 거죠. 그런 방향을 봤을 때 좀 사랑의 개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체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걸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까 얘기했던 그게 과학적으로도 지금 좀 밝혀지고 있는 어떤 시대에 와 있고, 그러니까 왜 아까 그 명상하는 내 같은 책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어떤 상태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끊임없이 어떤 더 이타적이고 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화하는 게 우리의 영속적인 어떤 상태다 자체로 좀 바뀔 수 있는 거죠. 50, 59에 엄청 네, 자세히 나와서 네, 네, 맞아요. 58, 59페이지. 네, 57페이지. 만약 우주가 정보를 실어나가는 에너지 파동들로 구성되어 있고, 58페이지. 그 힘이 우리 물질적 구조와 기능을 만들어낸다면 양자장은 보이지 않는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그 에너지가 모든 물리적 현실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지성은 스스로 물질로 조직해 왔다. 그죠? 네. 그래서 58페이지에 우주 지성과의 어떤 공명
이 우주 지성이 우리를 하나의 개별적인 존재로 만들어주는 의식과 동일한 의식을 가진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네. 다시 이 우주 지성이 우리를 하나의 개별적인 존재로 만들어주는 의식과 동일한 의식을 가진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될 수 있었던 어떤 그 의식과 양자장의 개념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체계에서 좀 신의 차원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단순히 뭐랄까, 뭐 이렇게 막 실루엣처럼 형상화된 어떤 신의 체계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좀 더 고차원적인 차원으로 그 신을 이해하자면 좀 이런 차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59페이지 그 어떤 그 동일한 의식, 그 우주 지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성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57페이지 중간쯤에 있죠. 모든 생명을 창조하는 의식 그리고 에너지와 의지를 확장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끊임없이 조정하고 그 결과 우리가 살아있도록 만든 의식 그처럼 깊고 끊임없는 관심을 우리 안에서 표현해온 의식 그 의식이 곧 순수한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우주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서로 돕고 뭔가 생명끼리 상호작용하고 같은 어떤 방향성으로 진화해 왔고 그 결과가 우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의도해낸 어떤 의식 자체가 순수한 사랑일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여기서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의미적인 차원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액션해야 되는가가 그 다음에 나오죠. 네. 이런 의식의 특성을 그대로 따라할 때 우리는 창조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오고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더 고차원적인 차원으로 성장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변화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어떤 순수한 어떤 그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의식 자체를 따라갈 때 또 우리는 창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9페이지 밑에 단락에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마음이 양자장의 그것과 일치할 때라는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셋과 느낌과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러니까 나는 무한하게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한하게 이타심을 가지고 무한하게 이 세상을 더 낫게 변화시킬 수 있다. 더 고차원적으로 난 무조건 갈 수 있다. 그냥 그거 자체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무한하게 변할 수 있다. 는 그 믿음 자체와 그 느낌 자체와 일체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어떤 거다. 기본적인 개념이다. 또 삶에 대한 사랑이 그 삶에 대한 양자장의 사랑과 일치할 때 우리는 이 우주의 의식을 그대로 재현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어떤 흐름을 이랑 일치되어 있어야 된다. 비유하자면 이런 쉽게 얘기하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걸 쉽게 얘기하자면 좀 어떤 개념이냐면 그 이나모리 가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주에는 이타심이라는 이제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액션할 때 그 이타심이라는 방향에 우리가 그 바람에 돛을 펴야지 그 흐름에 이렇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우주의 흐름 자체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 원자 차원에서 지금 인간으로 오기까지 계속해서 끊임없는 변화와 이타심과 포용과 그런 어떤 그런 사랑의 어떤 방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방향성에 그 우리가 에너지를 딱 맞춰야지 그런 방향성과 함께 딱 맞춰야지 그 에너지 흐름과 확 끌어서 결과 자체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킹핀 개념인 거예요. 킹핀 개념을 바로 좀 더 해상도를 높이자면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기존의 끌어당김이나 어떤 비전 보드나 뭐 이런 것들이랑 어떤 차이점을 여기서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비드 드림이라든지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러니까 실제로 끌어당김의 법칙 자체는 좀 차원이 낮긴 해. 뭐냐면은 시크릿 같은 책들은 왜냐면 거기에는 이타심을 향한 어떤 끌어당김이라기보다는 그 기본적인 마인드셋의 바탕은 이기심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할 때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건데 그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듯이 우주가 기본적으로 가진 어떤 세팅값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시장이 가진 어떤 그 방향성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 우주시장이 가진 건 무한하게 더 이타적인 방향으로서의 에너지인데 그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굉장히 동일하게 내 마음에 그 이기적인 마음이 단 하나도 없을 때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항상. 이나무를 가져도 그 말하고 정주영도 항상 그 말하고 난 성공한 사람들 다 그 말해요. 일말에 어떤 이걸 했을 때 어떤 거리낌과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없었다 어떤 대의명분과 일치되었을 때 뭐랄까,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저는 요거랑도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타적인 방향과 맞물린 상태로 난 진짜로 변할 수 있다, 무한하게 변할 수 있다는 믿음과 딱 일치됐을 때 그때 결과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시장과 공명한다는 건 이런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바탕은 이런 거다. 그냥 이런 감정 상태인 거여야 한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무한하게 변할 수 있는 그 의식 자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과 믿음 그리고 상태, 어떤 시간의 흐름, 환경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물질적인 차원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럼 명상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그 우주성으로 더 다가가는 거예요. 그럼 내 어떤 환경과 시간, 몸 상태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차원으로 들어가겠죠. 거기서 사고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유체이탈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내가 지금 어떤 명상할 때 내가 분노하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되고 분노하는 거를 바라보는 내 의식은 분노를 느끼지 않거든. 그 좀 더 차원이 높아지면 그 분노하지 않는 그 의식을 관찰하는 의식 자체를 또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체이탈에서 또 유체이탈하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가면은 굉장히 관점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런 차원에서 사고할 때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고할 수 있죠. 내 관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모두의 관점에서 사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트 사이클에서도 결국 관점을 다루잖아요. 이 명상이 유의미한 게 나의 어떤 개인적인 관점과 사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는 내 개인의 사고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는 그 어떤 그런 내 개인의 어떤 스트레스 수치가 낮을 때 공감 능력이 발현이 되거든요. 전두엽이 실제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명상을 한다는 거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 받고 물질주의적으로 내 몸을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지금 상황을 관조한다는 거고 그때 실제로 어떤 공감 같은 행위가 일어나겠죠. 사실 스트레스 받을 때 결정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면서 오늘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어디까지 할까요? 목표를 딱 세우고 끝냅시다. 70페이지까지만 딱 합시다. 70페이지까지. 양자장에 보낸 그대로 돌아온다. 이거 우리 중요한 거 생각 못하고 간 것 같습니다. 맞아. 중간에 다 뛰어넘었어. 네, 중간에 뛰어넘었어. 아, 진짜 중요한 거 나오죠. 그 3페이지. 45페이지부터 한번 볼까요? 그리고 그 기도 사례는 그런 의미에서 양자장이랑 연결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해되죠? 예, 양자장에서는 그런 어떤 뭐랄까 시간 개념이나 이런 것도 인간이 부여한 물질주의적인 어떤 관점이기 때문에 네. 궁금한 게 있었는데
생각나신 말씀해 주시면. 네, 저는 46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46페이지, 7페이지에 나오는 이 사례가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DNA 그 묶은 거 푸는 거 있잖아요. 네. 또 이 책에서 그 중요한 개념 정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존재 상태, 그러니까 스테이트라고 표현하잖아요. 스테이트, 그러니까 상태. 요 개념이 앞으로도 엄청 많은 책들 읽을 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라는 게 뭐냐면은 그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느냐가 존재 상태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 봤을 때 뭐 어디 매여 있는가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스트레스에 완전히 일체돼가지고 그 상태로 사고하는 거는 그 사람의 상태가 그 좀 거친 상태라고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주의적인 그 차원과 완전히 결합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몸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지배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 몸이 곧 마음이 되는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좀 순환골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살짝 받았어. 그걸로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이 다시 나의 어떤 스트레스를 강화하고 그게 또 다시 나의 어떤 느낌을 만들고 그게 오래되면 나중에 그게 성격이 되고 그게 기질이 되고 그게 내 삶을 현실을 창조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엄청 팩트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 관계에서도 유효해요. 제가 그 어제 올린 그저께인가요? 그 관계에 대한 그 킹핀 장에서도 적었는데 쓰레기요. 그 관계에 대해서 적었던 게 그러니까 인간은 네 맞아요. 감사함이죠. 그러니까 일반 인간은 기본적으로 좀 부정 편향에 좀 종속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랑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처음엔 그 사람 강점을 보고 만났더라도 부정적인 것에 그 에너지가 쏠리고 그 부정적인 인식과 느낌을 만들어내고 그게 다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고 그래서 계속 친해지면 그 사람 미워지는 타이밍이 와요. 그래서 그때 쓰레기 안 치워가지고 맞아요. 그 사람 맞아요. 그 글이죠. 맞네요. 기억하신 맞아요. 그럼 거기서 정반대로 돌릴 수 있는 게 그건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있어서 일부러 감사한 부분들을 찾아버리면 그 감사한 게 오히려 긍정적인 인식과 몸의 느낌 그 감사하다고 내비치는 그 말을 하는 순간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 받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도움 받았다면은 뭐랄까 그 따뜻한 감정으로 남겠죠. 그게 이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남고 또 그게 나의 어떤 감사한 어떤 그 인식을 더 강하고 그게 또 더 나은 감정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 선순환의 고리로 의식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변화에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나는 한 가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아빠가 있는데 그 아들이 엄청 비행청소년인데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아빠가 이 아들한테 너 되게 태어나줘서 고맙다 너 어떻게 해서 고맙다 그래서 이 아들이 바뀌어주는 네. 그런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플라시보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병 치료되는데도 굉장히 플라시보가 굉장히 효과를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과학적으로 해석하자면 생각과 느낌이 결과를 낳는다. 라는 어떤 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였죠. 그러니까 자 요게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감정과 뭐랄까 느낌만을 가지고 있었던 집단 DNA 고리가 풀리는데 아니면 한 가지는 이거 무조건 풀려야 된다는 의존만 가진 집단 그 두 가지를 같이 한 집단이 있었는데 어떤 게 결과를 냈느냐 했더니 긍정적인 어떤 감정 상태와 그 고양된 감정 상태와 함께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48페이지에 있죠. 두 번째 줄에 대상에 대해 고조된 감정과 명확한 목적을 동시에 가질 때만이 그들이 의도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목적 목표 생각한 이번 주에 공부를 같이 했고 진짜 이건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명확한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어야 되고 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거보다 더 바탕은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그 마음의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이타적이고 무한하게 변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일체된 상태에서 의도 자체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태 자체, 그러니까 그 양자장과 일체된 상태, 그러니까 우주시성과 일체된 그 상태가 의 느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의도를 세우는 거는 소용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양자장은 오로지 생각과 감정이 정렬되거나 일관성을 띨 때, 즉 이 두 가지가 동일한 신호를 방출할 때만 반응한다. 그리고 그 48페이지에 나오는 이 모델도 굉장히 좋죠. 나는 생각을 양자장의 전화로, 그러니까 생각이란 거는 양자장 안에서 내가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걸 느끼는 것 자체가 이제 끌어당기는 거예요. 느낌을 자아로 보는 것이 유용한 모델이다. 네.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백지 상태의 밑그림을 그리는 거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 그걸 느껴야지만이 내 실제 현실로 돌아올 수 있다. 물질적인 차원으로 환원된다. 이런 거죠. 이 두 가지가 존재 상태다. 이 두 가지가 내가 어떻게 상상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떻게 느끼는지가 나의 존재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존재 상태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고 내가 진짜 바뀌려면 존재 상태가 변해야 되는 거고 존재 상태가 바뀐다는 건 내 명확한 어떤 생각과 느낌을 바꿔야 되는 거다. 네. 사고랑 정석, 정서랑 어떤 그러니까 자아가 이제 자석적인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마그네틱 차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석적인 어떤 그 에너지라는 거. 그러니까 전하는 일렉티컬 차지. 그러니까 요 양자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뭉게구름처럼 떠다니는 것인데 생각을 양자장 안에 그러니까 뭐랄까 밑그림으로.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는 열망이라고 표현했어요. 요거를.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BMW 차를 가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BMW 차를 실제로 타고 있는 그런 상상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모터사이클 그 전시장 같은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BMW가 전시돼 있잖아요. 제가 타고 싶은 게. 실제로 타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런 방법입니다. 네네, 그런 거죠. 아, 그게 진짜 실제 시각화고 그게 진짜 시각한 거야. 되게 엄청나게 임팩트 있어지는 게 아까 말했던 무한하게 변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일체된 상태로서의 어떤 의도 그거죠.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변할 수 있고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생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주영만 있는 거죠. 안 된다는 생각은 1%도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런 거죠. 궁금한 게 네, 제가 진짜 지금 약간 딜레마인데 관찰자 그 양자장 있잖아요. 양자장은 약간 정기적 신호 같은 그런 거잖아요. 뭔가 외부 뭔가 그 떠다니는 약간 네, 떠다니는 어떤 거죠. 네. 것들이죠. 뭐라든지 이런 떠다니는 것들. 근데 그러면 관찰자라는 거는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있고 저를 뭔가 보는 다른 게 있는데 뭐예요? 진짜? 그러니까 본인이 관찰자가 되는 거죠. 네. 만약에 그 공중에 이렇게 불가 떠다닌다고 하면 본인이 관찰자가 돼서 불을 딱 바라보면 그게 불가 딱 생긴다는 거죠. 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하나 더 있다고 자아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제가 저를 바라본다는 그것도 관찰 그거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약간 두 가지 다 기억하겠습니다. 네네. 실제로 그 뭐랄까, 그러니까 항상 좀 그냥 명상이 제대로 된 상태다. 면은 항상 유체이탈된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그냥 객관적인 하나의 캐릭터의 느낌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어디에 안 휩쓸릴 거 아니에요. 그냥 이타적인 정신 그 상태로 살 거 아니에요. 무한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정신 상태 자체로.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내가 뭐랄까요,
힘들고 뭔가 고통스럽고 이런 거랑 일체시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존재 상태가 아직은 좀 물질적인 어떤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거다. 정훈 작가님, 네 맞아요. RPG 게임 하듯이. 네. 그리고 54페이지 굉장히 재밌는 개념 나와요. 그래서 경험하기 전에 감사해라. 경험하기 전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이미 느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중간 단락에 새로운 현실 모델은 감각으로 물리적 증거를 경험하기 전에 양자적 창조자인 내가 내 안에 무언가를 바꾸라고 요구한다. 여기 55페이지.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위에 단락도 의미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미 일어났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 감사한다. 우리가 즐거운 데는 이유가 필요하고 감사함을 느끼려면 동기가 필요하고 사랑하는 데는 그날만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믿음에 길들여져 왔다. 그거는 외부 현실에 의지해 내적인 느낌을 바꾸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뉴턴 모델이다. 그렇죠? 뭔가 기분 좋으려면 뭔가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자. 밑에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이 장은 이 페이지는 다 중요한데 당신은 원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고 당신이 바라는 일과 관련해 고양된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 이런 현실을 아주 완벽하게 상상해서 지금 그 미래 삶 속에 존재할 수 있는가? 양자적 안의 잠재성으로 존재하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어떤 것에 감사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원인 결과, 그러니까 데카르트 사고죠. 에서 결과를 창조하기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네. 감사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은 어떤 일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양자장으로 신호를 보낸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양자장의 상태라는 거죠. 감사는 직접 사고 과정 이상의 것이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바로 이 순간에 그것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만 생각해봐도 그 감사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뭐랄까요? 굉장히 영적인 차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에 편향될 수밖에 없는 게 뇌의 본성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생존 자체를 유지할 수 있었을 테니까. 근데 감사한다는 거는 의식적으로 뭔가 욕이 있어서 긍정적인 것들을 찾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진짜 물질적인 그 이상 그 너머에 무언가잖아요. 굉장히 좀 영적인 행위인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오늘은 그럼 많이 했으니까 요 정도 할까요? 요 정도 하고 내일은 정리하면서 일부를 좀 끝내봅시다. 내일은 일부를 끝내는 걸로. 오늘은 좀 서머리와 기본적으로 좀 이 책을 읽어야 되는 기본적 이해, 할까? 큰 틀에서 이해 자체를 좀 서머리한 것 같고 내일 뵙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다들? 오케이. 없으면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